원통용 배터리 관련주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원통용 배터리 최대 수혜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LG 엔솔에도 납품하고 삼성 SDI에도 납품하는데 공격적으로 원통용 배터리 내놓을수록 독점하는 구조고.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대표님이랑 여러 가지 또 산업들과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2차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2차전지가 많은 분들께서 이 캐즈메이 영역에 진입하면서 치킨 게임이 좀 시작됐다. 네네.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캐즘이라는 게 지질학적 용어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가 다 쓰는 구간이 끝나서 자동차로 치면 볼륨 모델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성장률이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은 16% 정도가 되면 캐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이 다 쓰는 구간이 16% 정도 되나 봐요. 시장 그러니까 침투율로 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미국은 아직 9%고요. 10%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신차 기준입니다. 유럽은 이미 20%가 넘었고요. 중국은 이미 40% 가까이 되거든요. 중국은 37%막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되면 미국도 10%가 넘어갈 거고 유럽도 30%가 넘어갈 거고 중국은 거의 뭐 45% 가까이 될 텐데 그걸 캐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숫자만 봤을 때는 성장률로 치면 작년에 36% 전체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했거든요. 전체 글로벌. 근데 올해 1월달, 2월달 데이터 보면 1월달에도 생각보다 유럽에서 30% 정도 성장이 나왔고요. 미국이 당장 보조금 차종이 줄어드니까 직격탄을 맞아서 미국이 연평균 50% 성장 나오는데 16%밖에 안 나왔고요. 근데 2월달에 완전히 집계된 건 아니지만 2월 중순까지 보면 2월달에 유럽에서도 여전히 25%에서 30% 정도, 27% 평균 정도 수준 나왔고 1월달보다는 2월달 미국 데이터에 조금 잘 나왔거든요. 30%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완성차별로 다른 거지 이걸 일괄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캐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하고 공존하는 문제 때문에 하이브리드한테 시장을 많이 뺏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이브리드 자체가 생각보다 전기차를 완전히 대체해서 커버하기에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그 친환경 탈탄소 관련된 벌금 문제를 하이브리드가 대체할 수가 없고요. 하이브리드가 그만큼 전기차 수준의 킬로와트당 에너지 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적인 그냥 일시적인 대체 수단에 좀 불과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저가형 전기차 매력적인 신차들이 그동안 안 나왔는데 중저가형 신차들이 이제 꼭 뭐 LFP 배터리를 쓰던 안 쓰던 중저가형 전기차 신차들이 상당히 많이 올해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을 썼을 경우에 보조금에서 제외됐던 차종 중에 일부가 다시 중국 전기차를 그 즉시 밸류체인을 배제하면서 상당 부분 포드하고 GM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일부 차종 BMW까지 포드가 아마 한 종에서 두 종 GM이랑 스텔란티스도 역시 한 종에서 두 종 정도가 다시 보조금을 미국에서 다시 원복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감안하면 중저가 매력적인 전기차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조금 못 받던 차종들이 다시 확대가 되고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덤핑이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당분간은 가격 경쟁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뭐 국내 그 밸류체인 말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매력적인 대안이 그렇게 있냐 그러면 그거는 사실 퀘스천 마크로 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한테는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아웃퍼폼하는 걸로 나올 것으로는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SK온은 포드하고 현대차가 주력인데 물론 발빠르게 포드의 일정 부분 현대차로 넘기긴 했지만 상당히 완성차마다 굉장히 좀 편차가 너무 심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김동면 사장님이랑 삼성 SDI 최은호 사장님 그리고
SK온 이번에 새로운 이석희 사장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 기술의 혁신,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양적 성장이 어려워도 질적 성장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은 그런 부분도 전기차 시장 쾌즘을 돌파하는 어떤 강력한 그 혁신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인터배터리를 다녀왔는데 다녀왔을 때 그 가장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던 건 전고체 배터리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원래 가장 일단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리튬이온을 이동 통로인 전해액을 액체에서 곡체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해질을 액체로 쓰면 전해질이 새서 누수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생겨서 가장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점으로 잡혔던 게 폭발의 위험성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전기차 타고 싶은데 야 전기차 타면 탈출 못 해가지고 불에 다 타 죽잖아. 그거를 많이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폭발에 대한 안정성을 극도로 낮췄다는 게 전고체 배터리긴 한데 배터리가 구조적으로 단단해서 화재가 안 나고 소위 말해서 전해질이 훼손돼도 형태 유지가 가능한 거 그건 좋은데 같은 단위 용량당 에너지 밀도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리튬 메탈 음극재가 됐든 다른 형태의 고분자가 됐든 황화물계가 됐든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고체라서 계속 내부 안에서 저항이 발생해서 전기적으로 저항이 발생해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수명이 짧아진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일단 너무 비싼 거죠. 이게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가 그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평균 이제 배터리 용량이 140에서 120까지 떨어졌는데 그 120으로 치면 얼마까지 차이 나냐면 6배에서 7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120kW의 용량을 하려면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기존 배터리보다 6배 가까이 그렇죠. 비싼 거예요. 가격 6배에서 8배 비싼 거예요. 120GWh 같은 용량을 맞추려면. 근데 물론 안전성 측면으로만 보고 이걸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상용화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삼성 SDI보다 훨씬 더 먼저 상용화하겠다고 한 건 도요타인데 도요타가 24년도에 26년에 할 거라고 했고 26년도에 28년도에 할 거라는데 삼성 SDI가 27년에 한다고 한 거죠. 근데 삼성 SDI가 음극을 리튬 메탈을 쓴다고 해서 리튬 메탈이 도요타보다는 훨씬 같은 단위 용량당 에너지 밀도가 좋고 그런데다가 그 전고체 배터리 쓰면은 그 경량화 소재 탄소섬유로 경량화 소재를 써야 되는데 그 탄소섬유가 또 엄청나게 비싼 고부가치 소재거든요. 근데 그 탄소섬유를 안 쓰고 같은 동일한 배터리 팩 내 같은 고밀도 에너지를 쓰게끔 차량 내 공간을 확보하고 킬로그램 에너지 밀도를 그러니까 생산 공정상에서 원가를 절감한 거예요. 삼성 SDI가. 그래서 우리는 도요타보다 생산 원가가 15에서 2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체 전해질을 쓰면 안에 전기 내부 저항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데 그 수명 짧아지는 문제는 아직 해결 못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제 9분 완충으로 600km 가는 거를 2026년에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산하는 거를 얼마나 그 적정 가동률과 적정 수율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적정 가동률 보통 80에서 85% 보고 적정 수율도 85%로 보는데 지금 테스트 단계에서 양산으로 가서 적정 가동률과 적정 수율이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그냥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략 1.5년에서 3년 걸렸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유럽 공장 가면 가동률 떨어지고 수율 안 나와서 불량품 생기고 북미 공장 가면 물만 바뀌어도 수율 안 나오고 가동률 안 나오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최상의 난이도라고 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이게 가동률이나 수율이 나올까. 27년 양산하기 위해서 그냥 샘플 테스트만 삼성 SDI가 4년 했대요. 샘플 테스트를 해봤자 예를 들어
배터리 연에 100만 대를 하려면 샘플 테스트 10,000대 미만 아마 할 거예요. 5,000대, 뭐 3,000대 이거 샘플 테스트 하는데 그 3,000대, 5,000대에서 된 거가 10만 대, 100만 대에서 양품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27년 양산한다고 해도 실제로 의미 있는 물량이 나오려면 거기에 플러스 2, 3년 더 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LG엔솔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삼성 SDI 너무 성급하게 27년 얘기하는 것 같다. 실제로 LG엔솔은 30년에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난이도를 봤을 때 LG엔솔이 삼성 SDI보다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30년에 전고체 양산하겠다고 한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다행인 거는 정부에서 그 안덕근 그 산업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는 거 육성하겠다고 해서 5년간 1,170억, 2억.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1,170억 돈도 주지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는 팀에 그 소위 말한 세제 혜택 그리고 인센티브 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대거 삼성 SDI, 뭐 LG엔솔, 그다음에 SK온,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퓨처엠 소재사까지 다 참석해서 아마 정부랑 민간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아마 좀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나올 거는 같은데, 양산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가 27년에 딱 나와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야 되고,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이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이 원통용 배터리 그게 상당히 그 원가 절감을 많이 했어요. 생산 속도도 개선하고 원가 절감도 하고. 그래서 468에 관련돼서 왜 금량도 개발했다고 해서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당장 LG엔솔이 올해 8월 달에 양산하고요. 삼성 SDI가 25년 초에 양산하니까 저는 이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통용 배터리 기존에 안 쓰던 업체들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BMW, 볼보 다 스텔란티스 다 유럽은 각형 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인기가 있었는데 삼성 SDI가 원통용 하겠다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원통용 적용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장 한 1, 2년은 원통용 그러니까 지금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뭐 이런 회사들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데 당장 전고체 배터리로 숫자가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보고 개발 단계에 있는 것만 보고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주가가 아무리 선반영돼도 테스트에서 양산돼서 어느 정도 적정 수율 나오고 그때 전고체 배터리에 진입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전 진짜 빨라 28년 정도? 28년 하반기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통용 배터리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원통용 배터리. 네,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 상당히 많은데요. 원통용 배터리 제일 그 중요한 거는 그 원통용 배터리 소재 만드는 니켈 도금 강판. 네, 니켈 도금 강판 만드는 TC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LG엔솔에도 납품하고 삼성 SDI에도 납품하는데, 경쟁사가 일본의 토요코안이라는 회사가 있고 NSC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이제 동국산업이 있거든요. 예. 근데 캐파로는 지금 23년 8월 달에 20만 톤까지 증설을 해가지고 절대 이 회사가 이렇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데 몇십 년 만에 증설해가지고 20만 톤 캐파 만든 게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럼 20만 톤 캐파면 글로벌 캐파 기준으로도 아까 경쟁사 도요코안, 뭐 일본의 NSC, 그다음에 인도의 타타스틸 이런 회사들 쟁쟁한 경쟁사들의 캐파보다 훨씬 더 큰 물량이에요. 두 번째는 이 회사 그 원통용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안 됐거든요. 네네. 작년에 이제 이 회사는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주속도금 강판, 속도 강판이라고 하죠. 주속도금 강판도 국내에서 하는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신화 다이나믹스, KG 스틸 요 3개인데 이 3개가 독점 구조인데, 이 주속도금 강판이 전체 매출의 80%, 90%였는데
니켈 동공 강판이 원통용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니켈 동공 강판이 올해는 55%까지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65%, 26년에는 거의 80%까지 니켈 동공 강판으로 늘어나는데 니켈 동공 강판으로 늘어나면 좋은 점이 기존의 석동 강판, 주석동 강판은 6%, 7% 마진이라면 이거는 15%, 18% 마진인 거예요. 마진이 2배 이상 좋아지는 구조죠. 그래서 캐파 증설한 거 온전히 수혜받고 삼성 SDI랑 LG 엔솔이 서로 공격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내놓을수록 독점하는 구조고 그리고 기존의 석도 강판, 주석도공 강판도 꾸준히 그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석도 강판보다 이 니켈 동공 강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마진율이 2배, 3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구조고 근데 다만 이제 경쟁사 이제 동국산업도 이제 드디어 양산한다고 하는데 동국산업도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 이제 TC 스틸처럼 적정 가동률에 적정 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그 시간의 격차를 상당히 벌릴 거라고 봐서 원통용 배터리 최대 수혜주는 이제 니켈 동공 강판 만드는 TC 스틸이랑 그 원통용 캔 만드는 신흥 SEC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니켈 동공 강판 회사의 강점은 이 석동 강판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고 신흥 SEC나 캔 만드는 회사는 경쟁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경쟁 강도가 더 치열한 거죠. 뭐 LT정민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원통용 배터리는 TC 스틸이 가장 주목받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손봉랑 회장의 일가가 일부 또 그때 이때다 싶어서 또 지분을 또 팔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